자, 지금부터 나갈 내용이 삼각함수라는 애예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각에 대해서 다시 새로이 정의드리겠습니다. 자, 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쟀었어. 각도기가 생겼던 모습 기억하죠?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가운데 점이 있고, 그치?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갔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90도 이렇게 되는 형태였어. 자, 우리가 각을 잴 때에는 앞으로 시초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초선은 뭐냐? 반직선인데요. 시초가 되는 선이 되는 거야. 시작하는 선이야. 그리고 각을 잴 때엔 이렇게 해서 동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나 반직선인데요. 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각이라 부르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야. 자, 여기서의 동경의 동자는 움직일 동, 경자는 바늘 경자야. 움직이는 바늘을 의미해. 똑바로 앉으라고. 왜? 어디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그럼 가. 자,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요. 동경이라는 게 있고요. 이쪽을 우리는 양해각이라고 불러요. 양해각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재는 거야. 자, 만약에 이 각도가 30도였어. 30도였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시초선, 각을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은 Y축과 X축이 있을 것이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됐지?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0도, 이렇게 있으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사분면 따질 때도 이렇게 세잖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 유럽 이쪽에서는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니네들 포커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거 나 저번 시간에 잠깐 짧게는 했었지? 네, 했었어요. 아, 나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할게 그냥. 자, 그래서 시초선과 이렇게 시작점, 시점에 일치하도록 동경이 뻗어나가고요. 이것을 우리는 30도, 양의 방향으로의 30도 플러스 30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음해각이라고 불러요. 음해각이라고 부르고, 얘는 음해각 방향으로는 이렇게 해서 재면은 마이너스 33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는 360도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데 잘 봐. 우리가 지금 나타냈었던 30도는 그 동경이 마이너스 300도와 일치해. 또한 만약에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아서 이쪽 밖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 360 더하기 30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때에는 얘가 중간 과정에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그냥 30도로 올라갔는지 또는 두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 720도 더하기 30도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300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330도였죠.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330도. 우리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 얘는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30도. 결국 얘네들은 다 동경의 위치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쨌든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일반각.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 결론.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이다. 여기서의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 각으로서 동경의 위치를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1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1사분면에 위치한다. 자, 어떤 각이 1사분면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1사분면은 0도에서 90도까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을 이렇게 표시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4분면은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사이입니다. 90도, 180도. 이건 몇 도? 이거는 몇 도? 270도. 90 곱하기 3이니까 270도가 되죠. 그래서 3, 4분면은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4분면은 세타의 범위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그치?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분면까지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호도법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었지? 전혀 안 했니? 호도법은? 네, 했어요. 무슨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안 쓰는 거고. 기억이 안 나요. 파이 그거. 위도 경도 얘기했잖아. 이거 반 잘랐을 때. 위도 경도까지도 얘기해줬지? 이게 왜 그러? 언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린이치 처음부터 얘기해. 그래,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각도는 60분법이에요. 60분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각도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야. 60분법에서는 우리가 360도가 한 바퀴였었어요. 그쵸? 자, 60분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각도, 재낸 방법, 30도, 45도, 60도, 0도, 30도, 60도, 90도, 그게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각도를 실수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정의를 새로 내린 거야. 그리고 단위인 각도, 디그리라고 하죠. 그것을 없앤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호도법은 뭐죠? 부채꼴의 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각도를 얘기하고요. 자, 각도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호도법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있어요. 그 반지름의 길이하고 동일해지는 호의 길이가 될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때 그 순간에 중심각을 1이라고 정의하자. 그냥 약속한 거야. 그냥 약속이야. 정의야, 정의. 자, 근데 1이긴 하지만 사실 단위는 원래는 있습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나 그것은 항상 생략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1이야.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1. 역시나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툭 잘라서 피자 조각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 있는 크러스트의 길이는 R이 됩니다. 중심각은 1이 됩니다. 또 피자 조각을 한 조각 만들었어요. 역시나 R이 되고요. 중심각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0도를, 즉 피자 반판을
반지름의 길이하고 동일한 만큼씩 잘라나가다가 보니까 180도를 쪼개니까 여기가 0.14 어쩌고 저쩌고 180도 피자 반판을 쪼개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자 반판 뭐야? 60분법에서의 180도가 되죠?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 들어야 돼. 이거 개념이야. 왜 렌즈는 안 끼고? 안경이나 렌즈 왜 안 끼고? 180도는 뭐와 같다? 3.14, 15, 29 맞냐? 159이 1592야? 자, 뇌를 낭비하지 마세요. 왜 외우세요, 그걸? 자, 어쩌고 저쩌고고 우리가 항상 무리수는 어떻게 한다? 대체하여 표현한다. 그래서 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야. 360도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겠어? 2파이가 되다라는 얘기고 90도는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파이가 되고 30도는 3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6분의 1파이 60도는 3으로 나누세요. 3분의 1파이라고 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앞으로는 절반 또 나눠서 45도는 4분의 1파이예요. 앞으로는 60분법과 호도법이 고루고루 뒤섞여서 나올 거야. 근데 중간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부터는 60분법을 쓰지 않아. 계속 호도법만 쓰게 될 거야. 넌덜머리가 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0도 하면 한 대략 요 정도, 60도 대략 요 정도, 90도 직각 이렇게 생각하던 게 앞으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6분의 1파이 요 정도, 3분의 1파이 요 정도, 2분의 1파이 이 정도 직각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외워야지 92, 18, 36, 18, 63, 18 그치요? 외우세요. 여기 편하지? 30도는 얼마? 곱하기가 못하니? 6분의 1. 18만 기억하냐? 니네들은 18만 기억하는구나. 3분의 1파이는? 3분의 1파이는? 60도. 60도. 그러면 해보자. 90도는? 6분의 1파이. 너 18만 기억하면 되잖아. 60도는? 1분의 1. 그래, 욕 잘하는구나. 욕만 잘하면 되는 거죠. 18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도, 60도, 90도, 180도 다 변환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가 됐죠? 이게 호도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서 각도를 세로히 정의 내림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부채꼴의 코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부채꼴은 자, 중심각 세타라고 정할게요. 각도를 나타내는 문자는 앞으로 세타를 갖다 쓸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 R입니다. 코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하는 기호로서 나타내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의 둘레는 즉 부채꼴의 코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 부채꼴의 넓이. 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곱하는 거지.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는 얼마? 호도법 2파이.
중심각 세타. 근데 파이 약분돼서 공식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이제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왔어요.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의 둘레 2πr 곱하기 얘도 역시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360도 분의 중심각인데 얘는 2πr 곱하기 360도 중심각 2π 약분돼서 얼세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r 곱하기 세타거든? 근데 r 세타가 얘거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세타 r 곱하기 세타 r 곱하기 세타는 뭐야? L. 그래서 2분의 1 RL.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2분의 1 RL. 아, 그래서 그렇게 나와.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호의 길이는 얼세타. 중심각을 곱하고 있잖아. 길이에다가. 왜? 중심각이 실수니까. 저 S가 뭐예요? 넓이. 아니 저 제일 위에 있는 어디? 요거 S랑 요거 S랑 똑같이 넓이야. 넓이 얘기하는 거야, 넓이. 다시 한번 쓴 거야, 넓이를. 아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익힌 문제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오늘 주말 껴 있죠? 이거 단어 끝내버릴 거예요. 왜 더 나가요? 소단어 한 단어 더 있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 봐.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해라. 동경의 위치, 반을 나타내라는 거야. 자, 480도는 어떻게 되지? 360도 더하기 120도. 몇 사분면? 2사분면. 930도는 720도가 두 바퀴거든? 하나, 둘. 이거 못하는 사람들 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해봐. 못할걸? 못한 애들 있어. 손으로 해보라고. 해봤다가 못할까봐 지금 그런 거야? 얘는 720도 더하기 210도죠. 210도는 0도, 90도, 180도에서 어떻게 돼? 30도만큼 더 내려간 거야. 그래서 얘는 3, 4분면이야. 마이너스 780도는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럼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60도만큼 더 내려가죠. 그래서 4, 4분면일 거예요. 자, 1080도가 자,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잘 봐. 이렇게 해도 돼. 아까는 뺐지. 이번엔 그냥 720도를 더해. 그럼 마이너스 60이지. 그냥 마이너스 60. 1080은 세 바퀴거든? 그냥 더하기 1080 한 거랑 동경이 일치해. 1080. 얼마야? 60도지. 그래서 1, 4분면. 근데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인 거야, 얘? 잘 봐. 이 논리가 이거야. 마이너스 1020도는 잘 봐.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면 하나,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1080. 근데 거기다가 60도만큼 더해.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거야. 60도죠. 만약에 딱 1080도로 떨어지면 뭐라고? 0도. 0도랑 겹치는 거지. 4분면은 말해줄 수 없죠. 자, 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자, 그럼 세타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자, 잘 봐. 세타가 그러면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럼 몇 도야?
90도에서 80도. 사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요. 왜?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잖아. 그럼 2, 4분면 자체가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2,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사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긴 하지만 얘가 동경이 2, 4분면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어. 아니, 두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어. 세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어. 모른다고. 그래서 세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n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은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자, 전체 2로 나누면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거든. 이게 2분의 세타의 현재 위치야. 이제 n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n에다가 0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45도랑 n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90도 사이가 되네. 몇 사분면? 1 사분면. n에다가 1 집어넣어 볼까? 어떻게 돼? 225도와 270도 사이지? 3, 4분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360도 더하기 45도. 360도 더하기 180도. 몇 사분, 뭐야? 왜 90도죠? 그래서 1, 4분면. 3 집어넣지? 3, 4분면. 됐어? 반복돼. 결론. 세타가 몇 바퀴 돌아서 거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2, 4분면에 있대. 그러면 2분의 세타는 1 또는 3, 4분면에 위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익힘 3번. 앞에 보세요. 같이 합시다. 공식을 만들어냅시다. 같이. 근데 이거 공식 외우면 멍청이야. 왜요? 찾아낼 줄만 알면 돼. 찾아낼 줄 알아야지. 우리 뇌 용량이 한정돼 있잖아. 니네 1메가잖아. 1.5m. 1메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자. 잘 봐. 동경이 만약에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두 동경이 첫 번째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정신 차려.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은 동경 하나는 그냥 요렇게 왔다고 칩시다. 알파.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요렇게 왔어. 베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동경의 차이가 오케이? 360도의 정수배라는 얘기야. 자, 다시 두 번째. 만약에 두 동경이 X축 대칭인 경우. 잠깐만. X축 대칭. 오케이. X축 대칭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 살펴보자. 자, 알파 요렇게 있는 동경이 있었어.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럼 요렇게 되는 동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특징, 두 각이 이루는 특징은 그대로 똑같은 각을 하나 더 찾아. 됐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근데 왜 360도 곱하기 n이요, 선생님? 그냥 둘이 더하면 360도잖아요. 알파가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얘기한 것 뿐이니까. 베타도 한 바퀴 돌면서 온 거라고 지금 썼는데 그게 아니라 두 바퀴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두 각의 합은 360도의 정수배가 될 거야. 다음 세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알파,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 다음, 베타, 동경이, Y축 대칭이지? 이렇게 하자.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좀 헷갈리겠구나. 자, 다시. 알파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 다음, 베타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 베타.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지? 같은 각을 찾으라고 그랬지? 알파랑 여기랑 같아. 됐지?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180도가 돼. 이해 가냐? 안 간다고? 저 Y축 대칭 잠깐 헷갈린 거. 네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여기잖아. 알파랑 베타랑 네. 더하면 180도잖아. 네. 그래서 180도잖아. 원점 대칭인 경우. 자,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그 얘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같은 뜻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알파 요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일직선, 즉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해서 베타가 있었다.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지? 같은 각을 찾으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특징, 두 각의 차이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돼. 생각해봐.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 180도 되잖아. 다섯 번째. y는 x 대칭이에요. 정신 차리고 앞에 봐. 자, y는 x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알파 이렇게 있었어요. 베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같은 각을 찾으라고 알파랑 여기랑 같겠지. 왜? y는 x 대칭시키면.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90도가 돼. 이해 가냐? 이제 이해했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보고 이해하고 니네들이 만들어내야 돼. 그 특징들을.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지나가요. 자, 만약에 알파가 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리자. 이렇게 있었어. 베타가 마이너스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베타 각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 각이지.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270도겠죠. A 플러스 B가 270이니까.
여기 있는 5번, 6번은 교재에 없습니다. 써놔. 해보자. 자, 세타가 0도부터 360도래요. 근데 실제로는 실전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세타가 뭐 90도와 120도 사이였을 때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세타 값을 구해라. 잘 봐봐. 일치한대. 7세타와 세타가 일치한대. 자, 일치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둘을 빼라고 그랬죠? 그럼 6세타야. 자, 6세타가 되고요. 6세타는 얼마야? 자, 두 동경을 빼면 360도의 정수배가 돼야 되지. 됐지? 자, 저거 보자. 집어넣자. 세타는 지금 60도 곱하기 n이야. 세타 범위 부등식에다 집어넣어. 0도 60도 곱하기 n 360도 됐어? 그러면 n 값은 1부터 5 n은 1부터 5까지의 정수 됐지? n까지 구하는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돼? n에다가 1 넣어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300도까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7세타와 세타가 일치하도록 되는 세타 값은 여기 있는 5개가 전부예요. 자, 다시 봅시다. 괄호 2번.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상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원점 대칭. 아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였어. 6세타고요. 6으로 나눠버립시다. 세타는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고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0도에서 360도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의 n 값을 구해보니 0부터 5까지 따라서 집어넣어서 세타 값은 0 집어넣으면 30도 1 집어넣으면 90도 2 집어넣으면 150도 330도까지 해서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4번 문제. 야, 오늘 테스트 봐야 되는데 어떡하냐, 시간이. 셔틀 안 타도 되잖아. 안 돼요. 쓸 수 없잖아요. 아니, 그냥 아, 비 와서 걸어가기 싫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죠. 걸으면 40, 50분. 테스트 시간 10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 쌤. 자, 아까 공식 잘 기억하세요. 공식이 뭐였었냐면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또는 2분의 1 R L 그게 공식이었었고요. 문제 풉시다. 잘 보세요. 괄호 1번. 반지름의 길이가 6cm, 중심과의 크기가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 중심과 기대 150도. 30도는 몇 파이? 68. 6분의 1파이. 그거 5배 해. 그래서 6분의 5파이. 그래서 5파이가 호의 길이야. 됐지?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R, L. 됐지? 15파이. 자, 괄호 2번은 그림을 그려야죠. 부채꼴 그냥 항상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뭐. 선생님, 150도 저런 거 어떻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둘레가 8cm인 부채꼴. 이거 8cm래. R, 세타, L. 자, 그러면은 2R 플러스 L이 8cm가 되는 부채꼴이 있어.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넓이 그리고 중심각 그 두 개 다 구하래. 넓이는 2분의 1 RL. L은 8-2R.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자 R이 2일 때 넓이는 4. R이 2야. 그럼 세타는 몰라? L은 4지. 네. L이 지금 4야. R이 2니까. L은 R 세타. 줄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세타를 잘 못 구해요. 됐나요? 네.